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요즘에 서울시랑 국토교통부에서 공급 대책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등 주거정비지수 폐지, 여러 가지 공급 대책들이 나오는데,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거기에 맞는 또 투기 방지 대책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청산이라든지 또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불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또 최근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왜 나왔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정말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부터 해서 한번 쭉 정책적인 흐름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입장과 여러 가지를 다 혼합해서 오늘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지. 자, 국토교통부와 지금 서울시 주택공급정책이 지금 약간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도 그냥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따라하기 싫은 거고요. 서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어요. 야, 이런 내용에서 서로 충돌을 하면서 결국은 서로 협력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서로 만나서 얘기까지 했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까지에 대한 내용이 이런 흐름을 타고 나오는 건데, 그런 흐름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도에 대한 공급 방안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2월 4일 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후보지를 선정을 하죠. 후보지를 선정을 하는데 3월 30일 날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4월 14일 날 2차 선도사업 후보지까지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사대책 이후에 후보지까지 선정을 하면서 우리가 공공재개발에 대한 청산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했던 거고, 서울시에서 이제 재개발 완화 발표를 해요.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하면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을 하는데, 이거는 또 완전히 국토교통부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규제 완화 대책 발표 내용들을 보면은 법적 요건 현행 유지, 주거정비지수 폐지를 하면서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대책 이후에는 공공주도에 대한 내용인데, 서울시 대책에 있어서는 공공주도가 아니라 공공기획이라는 말을 쓰고 어디를 찾아봐도 공공주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을 지정을 하고요. 서울시가 재개발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제구역 총 316곳 중 절반이 넘는 곳이 노후도가 심각해요. 그래서 주민들 재추진 의사에 따라 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해제구역 중에서 다시 한번 구역을 지정을 할 것이고요.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을 공모를 통한 구역을 또 발굴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제구역 중에서도 지정을 하고 매년 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공모하는데, 이거는 그러면서 공모를 해서 재개발 구역을 다시 발굴을 하는데요.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구역 지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여기에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서로 다르니까, 야, 우리 합의 좀 하자. 직접 만나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를 하자. 그래서 공공이 주도하는 것과 그리고 공공이 기획하고 민간이 개발하는, 국토교통부는 계속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서울시 자체 내에서, 서울시 내에서는 완전히 다른 지금 공급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니까는 노영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시장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우리 만나가지고 포괄적 협력에 합의를 하자. 3080 등, 이거는 이사대책이죠. 신속한 주택공급 대책 이행에 청신호가 켜져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서 강력한 시장 안전 기반 구축도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났습니다. 간담회를 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불러가지고 서울정부청사에서
둘이서 만나서 협력을 해요. 협력을 합니다. 서로 막 너무 부딪히니까. 딱 기본 표정이에요, 오세훈 시장. 그쵸? 딱 표정 자체가 안 좋아요, 일단은. 왜 내가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로 하는데 왜 니넨 자꾸 공공을 주도를 하고 나랑 협력하자고 하냐. 일단은 표정 자체가 안 좋아요. 아마 제일 표정이 좋은 사진을 고른 게 이거겠죠. 아마 뭐 엄청나게 찍어서 고른 게 아마 이 표정일 겁니다. 자, 일단은 협력 간담회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포괄적 협력 내용이 뭐냐면 시장 안정, 주택 공급, 주거복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 주택 공급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거복지에 대해서 협력을 하자라고 해서 포괄적 협력 체제를 구축을 했는데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1번 시장 안정,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 이건 뭐냐면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던 것을 안전진단 통과에서부터 우리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에 조합원 전매 금지가 됐었는데 정비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까지 시도지사가 따로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요청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은 이사대책 이후에 매입을 하면 아예 그냥 청산이라고 하는데, 야, 서울시 너는 그럼 너무 후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너무 너 표 많이 얻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지금 시민들을 다 옥죄고 있는데 너는 그대로 하면 안 된다. 너도 좀 앞당겨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그래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관련 법 개정 완료 전이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것 같죠? 이게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요구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것 같은데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포괄적 협력 내용 두 번째를 보면은요.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3080 대책 및 서울시내 공공택지 관련 정책을 공조 강화를 하는데, 공공주도 모델과 이거는 LH에서 하는 거고 민간 주도 모델의 조화로운 추진을 하자.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은 게 뭐냐면은 3080 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 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1차, 2차 선정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서울시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재개발구역으로 신규 지정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지역도 3080 대책 대상지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 오세훈 시장이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곳도 3080 대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공공민간 사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곳이 대표적인 게 어딥니까? 한강변이죠. 한강변은 3080 공공주도로 갈 수가 전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공공주도를 하는 것도 서울시 재개발에 편입되지 않고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서로 관리하기로 협력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한강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3번 주거복지. 이거는 그냥 공무원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뭐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상생주택, 무슨 상생주택 무슨 상생주택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상생주택 토지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이건 안 읽어봐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공무원적인 그냥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거복지 맨날 주거복지 말하잖아요, 그냥. 자, 이거 포괄 협력적 내용이고요. 자, 이게 이제 6월 24일 날 발표를 요번에 이제 서로 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했어요. 너무 시민 불안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포괄적 협력 내용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은요. 자, 구체적인 내용 보면 투기과열 지구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고 지정일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현금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잘라 말하면 그냥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이고 재개발은 구역 지정된 다음에는 아예 우리가 조합원 전매를 하면 청산이냐 이렇게 벌벌 떨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법이 개정되더라도 무조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고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면 그때부터예요. 모든 구역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급 입법이란 새로운 입법을 통해 이미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하게 하는 것으로 조합원 양도, 지위 양도 제한 기준일을 지정하며 기준일 지정 이후 매매 시에만 규제하는 것으로 이미 된 거는 상관없어요. 초급 적용하는 거 아니고요.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은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기준일을 정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법령 개정이 되었다고 모든 정비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지역은 현행 규정이 계속 유지된다. 그러니까 이 대책이 6월 9일 날 전매 금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담는 내용들을 협력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발표를 했더라도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지역은 현행 규정이 유지돼요. 그러니까는 새로 이런 전매 제한되는 규정들이 새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일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시장이 불안이 제어되는 것을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런 것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안전진단 이유로 거래가 금지가 될 것 같고요. 강북 재개발에 일률적으로 규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외 규정으로 1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전매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론 및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랑 서울시랑 주택공급 대책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토교통부 공급정책에는 강력한 조합원 청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서울시 개발, 오세훈시 개발에 대해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을 좀 첨가를 해라, 추가를 해라 해서 6월 9일 날 발표를 한 거고, 국토교통부가 요구할 시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네가 좀 전매 제한을 할 수 있게 수용을 해라. 근데 서울시는 분명히 입장 차이를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거 그냥 그 전 정책 그대로 하는 거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만 별도로 지정해라. 그것도 국토교통부가 요구할 시. 그래서 특별한 규제책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벌벌 떨 게 없다라는 내용을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오늘 강의는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청산이라든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해서 너무 떨지 마시고, 진짜로 걱정되면 저희랑 상의해서 어디에 투자하고 언제 매입을 해야 될지 저희랑 계속 상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